안녕하세요. 예의비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번엔 우리 동영상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예의비전 스쿨 수학 강사 박양미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수업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요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제 등차 수열을 전체적으로 더하는 것, 그 더하는 값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SN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와 끝항이 L일 때 전체, 그러니까 뭐 만약 여기가 10번째 항까지의 합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2분의 n 괄호하시고 A 플러스 L 이렇게 되십니다. 이 n은 이 n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첫 번째 항, L은 마지막 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SN은 2분의 n이에요. 이 n과 이 n은 같은 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L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항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A의 n번째 항, 그러니까 마지막 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우리 공식에 대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항과 끝항만 주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것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 하면 첫 번째 항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차를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합이 얼마냐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이거 지금 공식을 보면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무언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얘네들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2분의 n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A를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A1항, A1항을 얘기하실 거고 플러스 그럼 이 마지막 항, 이 SN항은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A의 n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의 n항은 A 플러스 N-1D 우리 앞에서 규칙 찾는 방법, 일반항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 AN은요, A 더하기 N-1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합쳐보니 2분의 N, A, 이 A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이 A와 여기 A는 똑같은 걸 얘기하니까 플러스 N-1D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동일한 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외워주고 이 L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A 플러스 N-1D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문제 두 개의 공식을 다 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 첫 번째 공식에서 이 L 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면 굳이 식을 두 개를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주어진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99고 항수가 50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50은 2분의 자, 여기 누가 들어가게 되겠죠? N 50 들어가게 됐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얘기를 했고 끝항이 99니까 끝항의 값 99 이렇게 하셔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고 항수가 1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S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2분의 첫 번째 항 누구죠? 3이죠. 이게 지금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10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럼 여기 n자리니까 10 써주시고 자, 괄호 하신 후에 자, 선생님이 이 공식대로 안 하고요. 선생님 여기 있는 요거 우리 첫 번째 공식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그럼 10번째 항 어떻게 구해줍니까? 10번째 항 A10은 어떻게 구해줘요? A 더하기 N-1D 이렇게 해줄 건데 이 N이 얼마입니까? 10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러스 3 플러스 N-1 10-1 얼마가 되시겠어요? 공차 5 이렇게 하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이 공식 외우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여기는 곱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네요. 여기 더하기 맞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2A를 두 번으로 찢어서 계산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2, 2, 6, 땡땡땡에서 394까지 나오는 어떤 수열이 있대요.
자, 그럼 보면은 얘네들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우리가 뒤에 가시면 등차 등비가 혼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등차인지 등비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4 커지고 4 커지고 아 등차 수열 맞네요. 네, 물론 여긴 등차 수열만 나올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습관 가지도록 하십시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차가 지금 우리 구했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자, 394가 몇 번째 항인지, 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항 구하시는 방법 아시죠? AN은 A 플러스 N-1 D. 여기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2.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요. 자, 공차가 우리 아까 얼마죠? 4였죠? 그럼 여기 N-1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거 값이 얼마가 되십니까? 394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n을 찾아내시고 그 n은 여기다 넣으시고 n 여기다도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10 찾으셔서 문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18개의 숫자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4번 문제 보시면 아이들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데 문제가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헷갈리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8 여기 넣어주시고 여기에 30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8과 30 사이에 여기 몇 개가 들어가냐면 토탈 1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몇 개입니까? 20개가 되시겠죠? 20개. 그럼 첫 번째 항, 얘가 A가 되시는 거고 얘가 누가 될까요? 얘가 L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S20은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식에다가 N, A 플러스 L이라는 이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19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30이고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의 항이 합이 210입니다. 이때 공차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합이 나왔으니까 합에 관한 공식으로 쓰셔야겠죠. 자, S10은 자, 첫 번 2 하시고 자, 몇 번째 항이에요? N은 10이 되시겠네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이 30입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2A니까 우리가 60 플러스 N-1 그 다음에 우리 공차를 모르네요. 아, 여기 n이 10이겠군요. 네, 공차가 그럼 얼마가 되죠? 공차가 여기서 얼마라고 했어요? 모르는 거네요, 공차를. 네, 공차를 D, 이제 문자라고 두시는 거네요. 이렇게 계산하셨을 때 2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셔서 210 나오려면 D가 누구입니까? 요거 물어보시는 거네요. 이렇게 하셔서 D 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이고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0,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80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26항까지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140 이렇게 되어 있고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26번째까지 항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S10 한번 보겠습니다. S10은 2분의 몇 번째? 10번째.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되시겠네요. 아, 10번째니까 여기 N이 10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하셨을 때 값이 140 이렇게 나온대요. 자, S2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분의 20 2A 플러스 20-1 D 우리가 지금 공차 모르시죠? 이렇게 하셔서 480 이렇게 나오신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할 건데 선생님 그러면 A도 모르고 D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위아래 보시면 지금 식을 2개 가르쳐줬는데 문자가 2개 살아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A, D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략하게 그냥 첫 번째 항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한테다가 2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 2A 플러스 9D 했더니 240이더라. 280이 되겠군요. 2를 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10으로 나눠줬으니까 2A 플러스 9D는 얼마더라? 28이더라. 양변 10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하셔서 식 하나 찾았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식 하나 찾겠죠? 그럼 얘네 둘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 더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항부터 26번째까지의 항까지의 합을 한 번 더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마무리입니다. 이게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고등학교 등차수열의 합 들어가시면 이제 식을 여러 번 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섹션을 여러 번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가 풀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의 합,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우리 보게 될 건데요. 20번 보시면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1에서 100까지 자연수에 대해서 답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배수의 총합, 자 1부터 100까지 2배수는 2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갑니다. 자 그럼 2부터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그럼 얼마예요? 2예요. 그 다음에 항수가 모두 몇 개 나올 거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0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100 나누기 2.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50까지. 자 하셔서 S50은 50 곱하기 2A니까 저거 A 플러스 L 마지막 누구죠? 100. 이렇게 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3배수의 총합도 A1은 얼마가 되세요? 3이에요.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예요? D도 3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항. 그러면 100에 가장 가까운 3의 배수 누가 있나요? 그럼 L은 99.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문제 푸시면 되는데, 항수 아셔야겠네요. 항수. 100 안에 3의 배수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33개 있겠죠. 그러면 A1도 알고, D도 알고, L도 알고, N도 알고,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가능하시죠. 20번에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보시겠습니다.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건데요. SN의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첫째 항은 양수로 시작하지만 얘가 계속 2씩 빠져요. 그럼 2씩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수가 생기겠죠? 그럼 얘네들은 계속 앞으로 많이 더해주게 되시면 숫자는 점점 작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값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양수들끼리만 더해주시는 것이 이 등차 수열의 최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SN이 최대가 되는 것은 일반항 AN이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가 가능하실 거예요. 첫째 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 찾아보시면 얘네들 15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니까 마이너스 2n은 누구보다? 마이너스 17보다 크다. n은 누구보다 작더라? 2분의 17보다 작더라.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런데 그래서 2분의 17보다 작습니다. 2분의 17이면 얘네들을 우리가 대분수로 한번 고쳐봐 주세요. 그럼 8과 2분의 1 이렇게 되시죠? 그럼 우리가 항은요 2분의 2랑 이런 건 없어요. 뭐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 이런 것만 있죠. 그 정수의 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항까지의 합을 더하시면 얘네들은 값이 이 수열의 합의 최대가 되시는 거죠. n이 몇 번째까지? 8번째까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0 계속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뭐가 되시겠어요? 음수가 되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최대가 되시려면 일반항 AN이 누가 되도록? 0보다 크도록 만들어주는 항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항까지만 우리 더해주시면 얘네들의 합은 최대가 되시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등비수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등차수열. 계속 똑같은 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등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등비수열은요, 계속 곱해지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공통인 그 수의 차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면 얘는 공통인 수의 비를 공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1, 3, 9, 27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서 n번째 항 n인 n은 그러니까 이것의 규칙을 구하시는 방법은 자, AN 플러스 1은 RA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R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공차를 D라고 했듯이 공비는 여기서는 공비를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항보다 하나 큰 항은 어떤 항에서 R만큼 한번 곱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AN은요, A에다가 여기 공비를 R-1번째 곱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번째 항보다 얘가 한 번 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규칙을 곱해지게 되는 거니까 n-1이 되시겠죠.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네모안에 알맞는 수를 써주세요. 1, 2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배씩 커지죠? 2배씩 커지죠? 그럼 2배씩 커지는 어떤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마이너스 1 뭔지 모르고 뭔지 모르는데 1 됐어요. 또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눈치채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1씩 커집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1씩 커지는 것도 공비인가요? 네, 마이너스 1씩 커지는 것도 공비입니다. 9, 3, 네모네모 9분의 1. 네,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지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 들어갈지는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25번 한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의 공비를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A사는 마이너스 8에서 이것만큼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1에서 R을 몇 번째? 4-1번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이것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되시겠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규칙을 몇 번 갔어요? 규칙을 몇 번 갔을까요? A 6번째 항은. 규칙을 5번 갔겠죠. 6-1번이니까. 그때 486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2 곱하기 R의 6-1제곱을 했더니 486이더라. 이렇게 되네요. 그럼 R의 5제곱은 얼마가 되세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43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웠던 그 제곱수 중에서 무엇의 5제곱은 243이다 라고 했던 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의 숫자는 0에서 10 사이에 거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과 7번째 항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쓰십시오. A의 N은, 이건 등비수열입니다. A, R의 n-1번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아는 몇 번째 아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첫 번째 아이에서 규칙을 그거보다 한 번 덜 곱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N은 2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네, n-1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7번째 항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A7은 2 곱하기 2분의 1에 7-1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2 곱하기 2분의 1에 얼마가 되십니까? 2분의 1에 6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한 번은 약분이 되실 거고 2분의 1에 5제곱이니까 2분의 1의 5제곱은 2, 4, 6 6이 아니구나. 2, 4, 8, 16, 32 3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3번, 4번은 어떻게 하나요? 3번, 4번은 보시면 바로 공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거 공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2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구해주세요. 세 번째 항이 12고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9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항 AN을 구하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항과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R을 알아야지 우리가 AR의 n-1제곱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등비수열이니까 형태가 등차수열하고는 좀 다릅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A3, 그럼 세 번째 항은 AR의 2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A6은요, AR의 몇 제곱? AR의 5제곱 이렇게 되시죠.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AR의 2제곱은 12고 AR의 5제곱은 9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A 아래 5제곱을 A 아래 2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96을 12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나눠주시게 되시면 약분 하시면서 아래 3제곱 나옵니다. 자, 얘네들 나눠주게 되시면 96 안에 12가 몇 번 들어갈까요? 8번 들어가게 되네요. 이제 R세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R세제곱은 8이니까 R은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선생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되죠. R은 2니까 여기다 넣어주시면 A 곱하기 2의 2제곱은 12. A는 그럼 이거 4로 나눠주면 3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A는 3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3 곱하기 2에 어떻게 되십니까?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2번, 3번 문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 더하기 A2는 5고 A3 더하기 A4는 10입니다. 이때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5 더하기 A6의 값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얼마냐? 그러면 이거는 A 더하기 AR 이렇게 되십니다.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은 규칙 한번 곱해졌을 거예요. 이게 5예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AR의 2제곱 더하기 AR의 3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얘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이것의 값은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래서 얘네들 A3 더하기 A4는요. R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이미 2개씩 갖고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AR 이렇게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10입니다. 이 식은 지금 갖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AR 우리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봤죠? 이거 지금 얼마래요? 5래요. 그러면 R 제곱은 그럼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양변을 5로 나눠주시면 2. 그럼 R은 얼마가 되세요?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실 거거든요. 자, R 제곱은 2, R은 뿔마 루트 2인데 지금 얘가 원하는 값은 그럼 뭐냐 하면 A 5제곱 A의 5번째 항과 A의 6번째 항을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원하는 대로 바꿔보면 A R의 몇 제곱? 4제곱. A R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이거는 R의 4제곱으로 묶어주실 수가 있죠? A 더하기 AR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R제곱이 2니까 여기 선생님 R만 구해놓은 것도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그럼 R의 4제곱 하면은 R제곱이 2니까 얘는 4. A 더하기 AR 아까 얼마 나왔어요? 5 하셔서 얘네들 얼마? 2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와 32 사이에 두 개의 수를 넣어 그 수로 등비수열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숫자를 마이너스 4, x, y, 32 이렇게 숫자 두 개를 넣습니다. 이때 공비를 누구라고 할 거냐면 R이라고 할 거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로 정해져 있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를 R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항이 누가 되겠습니까? 32. 그렇죠.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4는 얼마? 32.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A4는요. A, R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이걸 했더니 32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A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했더니 32더라. 그럼 R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8이 되더라. 그럼 R은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곱한 i가 x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x에서 마이너스 2 곱한 i가 누가 되실까요? y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x는 그럼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곱하시면 8. 그 다음에 8에서 마이너스 2 곱하시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셔서 x, y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십니까?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네요. 자, 30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 2와 162 사이에 a, b, c를 넣은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a, b, c 162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a, b, c의 값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2, a, b, c 그 다음에 162 이렇게 되시겠네요. a는 2가 되실 거고 공비를 누구라고 할 거예요? 공비를 r이라고 하실 거고 그 다음에 a의 5번째 항은 162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A의 5번째 항이라는 얘기는 A 곱하기 R의 4제곱을 했더니 162더라 이렇게 되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을 찾아서 그 R만큼 2에서 R만큼 한 번 곱하시면 A가, 거기서 또 한 번 R만큼 곱해주시면 B가, 또 거기서 한 번 더 R만큼 곱해주시면 C를 찾아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요거 꼭 기억하셔서 문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등비중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차중항이 있었죠? 등차중항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양끝항의 합에 얼마더라? 2배더라. 이렇게 양끝항의 합에 2배더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B는요, A보다 규칙을 한 번 더 간 거고, C는 B보다 규칙을 한 번 더 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B, C가 등비 수열일 때, B분의 A분의 B를 해주면 누가 나오는 거냐면, 얘가 규칙이 나와요. 그 누구? R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분의 C 해주시면 누가 나오냐면 R이 나와요. 그러니까 A분의 B하고 B분의 A는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네, A분의 B하고 B분의 C는 똑같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렇게 곱한 것은 결과가 어떻다더라? 같다더라. 그래서 B제곱은 AC 요렇게 되시는 겁니다. B제곱은 AC. 그런데 내가 B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뿔마 루트 A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3, X, 12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두수 3과 12의 등비 중항 X는 뿔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하셔서 뿔마 루트 6 이렇게 되십니다. 자, 32번 보시면 다음 수열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X, Y, Z를 각각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푸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2와 18의 등비중항이므로 X는 2와 18을 곱해서 뿔마 루트를 해주는 것이더라. 그러면 2에다가 18 곱하면 36이죠. 그러면 얘는 뿔마 얼마가 될까요? 뿔마 6 이렇게 되십니다. 또 18은 X와 누구의? Y의 등비중항이므로 18의 제곱은 X 곱하기 Y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그것은 X 플러스 Y네. 그러면 이것은 18제곱은 이렇게 X를 곱했고, X가 뿔마 6이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18의 제곱은 X 곱하기 Y인데 X가 마이너스 6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누구일 때도 있어요? X가 플러스 6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18제곱이 우리 얼마죠? 18제곱은 324죠. 그러면 네,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324가요. 6 곱하기 Y가 될 수도 있고 324가 마이너스 6 곱하기 Y가 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 만약에 6 곱하기 Y라면 324가 6 곱하기 Y라면 Y는 그럼 얼마가 되시겠어요? 54 이렇게 되십니다. 324가 마이너스 6 곱하기 Y라면 그럼 Y는 얼마가 되시겠어요?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뿔마 54 이렇게 되십니다. Y는 뿔마 54 이렇게 되시죠. X에 양수가 들어갔을 때 Y도 양수 나오실 거고 X에 음수 들어가실 때 Y도 뭐가 나오실 거예요? 음수가 나오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복호동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X가 똑같이 플러스 들어갈 때 Y가 똑같이 플러스 들어가시면 이게 뿔마 6, 뿔마 54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X가 플러스 들어갈 때 Y는 음수가 나오고 X가 마이너스 들어갈 때 Y가 플러스 나오신다면 X는 뿔마 6, Y는 맞뿔 54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하셔서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얘네들 등차 등비 수열은요. 아이들이 각각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의 곱이냐 또 양수의 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답이 2가지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33번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실수 A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b제곱은 ac 요거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a 플러스 1의 제곱은 a-2 곱하기 a-5입니다. 라고 하셔서 a 값 구해주시고 얘도 a-1제곱은 3a 곱하기 12분의 1a다 라고 하셔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처음 시작을 할 때 앞에는 이제 등차수열의 문제만 또 이쪽에선 등비수열의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생각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가셔서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34번 문제,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세수 xy 24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등차수열이래요. 그 다음에 세수 4랑 x랑 y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누구의 값을 찾아줘라? xy의 값을 찾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을 이룰 때는요.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y 같은 경우는 등차중앙이 되시죠? 등차중앙. 얘 더하신 게 누가 되시는 거예요? 2y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한 것이 4 곱하기 y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2y는 24 플러스 x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4y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한 문자에 가서 정리하셔서 얘네들한테 대입해 주시면 돼요. y에 관해서 정리하시던 x에 관해서 정리하시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거 y에 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근데 그냥 y에 관해서 정리하지 않고 얘네들을 선생님이 4y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4y는 48 플러스 2x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x제곱은 48 플러스 2x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8은 0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8 플러스 6 이렇게 되시겠네요.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x값이 8인 경우와 x값이 마이너스 6인 경우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x가 8일 때 y값이 궁금하시면 여기다가 8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y는 24 플러스 x니까 2y는 32 이렇게 되시겠네요. 2y는 32니까 y는 그럼 얼마가 되세요? 2y는 32면 y는 16. y는 16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을 해주시면 자, 2y는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y는 얼마가 되시겠어요? 2y는 18이니까 y는 9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단서조항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xy 곱한 게 0보다 큽니다. 아, 그러면 둘 다 가능하시겠네요. xy 곱한 게 0보다 큽니다. 아, 둘 다 안 되시겠구나. 요것만 되시겠네요. 왜냐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수가 나오겠죠. 얘네들 곱값은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값만 쓰실 수 있겠네요. 8 곱하기 16만 이 값으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등차중앙, 등비중앙 꼭 구분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